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자괴감에 빠뜨린 한국 판타지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이 판타지 드라마를 몰래 훔쳐본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한류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한류 스타 인기도에 1위는 방탄소년단, 2위는 블랙핑크이지만 단 한국과만이 이 순위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공식적인 한류 팬만 8,700만 명을 보유한 가장 한류 팬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스타는 바로 아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이 BTS 팬들을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모습에 뒤로 숨는 샤이 BTS 팬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나오면 엄청나게 중국은 훔쳐보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된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바로 호텔 델루나입니다.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는 판타지 드라마로 아이유의 연기와 의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고 케이블 시청률 12%라는 괜찮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결정했고 조만간 미국 리메이크 버전이 나올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중국 드라마 표절 의혹이 나왔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중국 드라마를 표절했을까 찾아보니 조금 황당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장면은 바로 이 사진 2장입니다. 하나는 복수를 위해 가짜 신부로 위장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표절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의상과 색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이유의 정체가 밝혀지며 아이유의 친구가 잡혀 죽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국인들이 참 한국 드라마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옷과 배경의 붉은색, 그리고 정체가 발각돼서 죽는 장면, 이게 표절이라고 우기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이런 컨셉 장면은 전세계 드라마에서 찾으라면 아마도 1000개도 넘게 찾을 수 있고 중국 드라마에서 찾아도 100개 이상의 드라마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드라마의 스토리와 캐릭터의 유사점을 표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면의 색상과 장면의 설정을 표절이라고 말한다면 그 어느 드라마가 표절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한국 판타지 불가살에서 여주인공이 붉은색 옷을 입고 나왔다고 그것을 표절이라고 우기고 환원에서 우리나라 퓨전 한복을 보고 중국 의상 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뇌피셜로 왜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나라 판타지만 나오면 표절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의 전환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은 현재 표현의 자유가 철저하게 억압되었기 때문에 현대 드라마는 애국심을 넣은 한국 드라마 짝퉁만 만들어내고 고대 드라마는 비슷한 포맷의 판타지만 주구장창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컨셉의 제약으로 해외에서 판타지만을 밀며 동남아를 중심으로 그나마 조금의 중국 판타지 마니아를 키워왔는데 한국에서 도깨비를 비롯해서 판타지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자 열등감이 나타난 모습입니다. 중국 판타지와 한국 판타지를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중국 판타지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CG 덕질로 만화인지 실사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연기력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중국은 모든 드라마의 연기 컨셉이 똑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호텔 델루나 중국 반응입니다. 다음은 아이유 주연의 호텔 델루나를 몰래 훔쳐본 중국 반응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두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플롯에 대해 매우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유는 꽤 귀엽다. 나는 이 테마를 좋아한다. 아이유는 너무 아름답고 캐릭터는 귀엽고 모든 작은 이야기는 매우 따뜻하다. 아이유 성격 진짜 좋은데 이런 테마 너무 좋아. 남자 주인공이 초반에 짜증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눈이 즐겁다. 줄거리도 재미있고 계속해서 볼 수 있다. 아이유 너무 예쁘다. 초반에는 별로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캐릭터 디자인이 만족스럽고 점차 적응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해피엔딩. 아이유 역은 정말 멋진 캐릭터입니다. 아이유가 또 좋은 대본을 골랐다.
아이유 너무 예뻐요. 나는 울 것 같습니다. 유령 테마의 줄거리도 매우 컴팩트하고 특수 효과와 풍경이 절경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 첫 방송이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국 드라마 쇠락의 시대에도 홍자매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다. OST 가산점, CG 가산점, 아이유 스타일링 가산점. 우리 엄마도 일화가 너무 좋대요. 기대 이상으로 좋아요. 스토리라인의 주인공은 단 한 번의 에피소드로 아주 명확하게 소개되었으며 영상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CG를 찬양하라. 장만월 너무 좋아. 아이유 외모도 예쁘고 연기력이 또 늘었네. 완전 빛났다.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아이유의 몸매가 너무 완벽해요. 별 5개여야 합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아이유는 이런 여자. 디테일, 풍경, 리듬, 캐릭터, 스토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 호텔에 가서 죽을 때 울 수 있기를. 일화를 보고 나니 줄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흥미롭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 안에 CG도 꽤 좋습니다. 의상도 예쁘고 남녀 주인공이 다 백상 연기대상 후보에 딱입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최고, 연기도 최고, 감독의 필터도 최고다. 호텔 델루나 정말 대단합니다. 연기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소화하고 특수효과도 짱짱. 정말 여름 드라마 계속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의상, 영상, 특수효과, 배우, 카메라, 스토리가 하나씩 눈에 들어오고 절묘하고 매혹적입니다. 엄청난 아이유 너무 예뻐요. 드라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아요. 드라마의 리듬감도 너무 좋고 다양한 디테일과 의상과 영상도 잘 찍혀있고 특수효과도 너무 예뻐요. 아이유 연기도 너무 좋아요. 나는 아이유를 좋아하고 그녀의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녀를 볼 때 나는 매우 편안하고 차분하며 그녀는 불행한 일을 덜 나빠지게 하는 일종의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를 보고 나니 이 드라마의 아이유가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우선 연기 잘하는 누나 아이유 칭찬해. 국중 CG도 상당히 정교하고 호텔 델루나 정말 멋져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만 귀신과 신을 위한 소재가 유감입니다. 아이유의 패션쇼. 중국 판타지도 이것처럼 CG라도 자연스러웠으면. 한국 원작 나의 아저씨는 한알령이 가장 강했던 2018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는 정식 방영이 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이 드라마를 불법 시청하며 평점은 한국 드라마 전체 8위, 댓글만 18만 2천 개가 달렸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를 정식 리메이크 판권을 사서 정식 방영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제작 소식을 전해 들은 중국인들이 왜 굳이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려고 하는지 원성이 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드라마가 명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제작해봤자 이 드라마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이 드라마의 배우들의 연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미 중국 비리비리의 자국의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불법 시청하고 있는데 저는 예고편만 일단 시청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고편만 본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고질적인 중국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 드라마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드라마를 제작해왔고 비주얼에서는 한국을 뛰어넘는 드라마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주얼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마치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가 아무리 명품을 몸에 두른다고 해서 그가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K-드라마를 흉내낸 중국 드라마들은 모든 배경과 배우들의 외모를 화려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드라마의 극본과 그것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실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중국은 과거 한국 드라마에 연기가 안 되는 아이돌들을 출연시켜 발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드라마 몰입감을 망치는 상황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가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는 이유는 한국의 현실을 꾸미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중국 도시의 모습을 너무 예쁘게만 보이게 만들려고 신경 쓰다 보니 이 드라마 원작의 깊이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화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첫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중국판 나의 아저씨를 리뷰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츠펑과 자오유팅의 신작 드라마 가을눈이 내리는 겨울은 전 과정에 거쳐 키스 장면이 없고 손을 잡는 친밀한 러브씬도 거의 없으며 절제라는 양방향 치유 방식을 따릅니다. 이에 현실적인 유대감을 맞추기 위해 드라마 전체가 상업적 인기 요소를 버리고 묵묵한 이해를 사용해 감정을 전달했으며 키스 장면이나 손잡기 장면은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야기는 직장 내 갈등, 부부 배신, 빚 압박 같은 실용적인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며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상호 지원에 불과하며 치밀한 장면은 등장인물들의 상태와 서사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일부 마케팅 기사에서 언급한 거리 키스 장면은 줄거리를 과장해 해석하며 실제로는 편의점 라면, 눈 오는 밤에 코트를 건네는 장면뿐이며 눈빛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공감을 전달합니다. 다음은 중국판 나의 아저씨를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장츠뻥이 뭐라는 건가, 연기하기 위해 무감각해지고 지치게 만드는 거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빚진 거라고. 대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대본의 현지화도 정말 엉망이고 감독도 전혀 못해. 내가 눈이 멀었던 건 헛된 일이야. 드라마 빨리 내리세요. 이런 나쁜 드라마 때문에 겨울은 더 길게 느껴질 거야. 모두를 따뜻하게 할 햇살을 조금 보내. 중국에서 새 대본을 더 써보는 게 어때? 줄거리 장면이 집중된 모방인 건 알겠지만 이 캐스팅은 정말 이해가 안 돼. 팅 삼촌은 여전히 공식 삼촌이고 뽕주 누나는 원작과 전혀 닮지 않았어. 절대적인 명작의 원작 대본, 신뢰할 수 있는 현지화 각색이 원작의 대사에 맞게 무작위로 바뀌지 않는 한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지펑 여동생이 팬클라우드 차트를 잡았고 별 5개 칭찬을 받았어요. 첫 방송도 3편을 보고 나니 매우 멋지고 흥미가 있어요. 아마 원작 드라마가 너무 강한가 봐요. 이 드라마는 항상 모방하는 것 같고 모방이 너무 거칠다고 느껴요. 나는 지펑의 여동생 팬이지만 이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지는 못해요. 사람들은 상냥해 보이고 대비가 느껴지며 감독이 명장면을 찾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이해하는지 이 꼬리가 아래를 볼 때 짜증나는 걸 이해하죠. OST도 좋지 않아요. 원작을 본 사람은 무능함을 인정한다. 이 두 주연 감각은 제로다. 장츠뻥과 조유팅이 나의 아저씨가 되는 건 농담처럼 보여요. 7점 드라마, 매우 약하고 너무 애절하며 잃어버린 신선한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비성적이고 생각하는 드라마가 필요하다. 장츠펑의 외모와 성격은 어른 세계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학생처럼 보여서 몰입이 안 된다. 드라마 제목이 정말 드라마를 비틀고 조유팅은 원작 배우와 꽤 가깝지만 지펑의 여동생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오리지널 드라마라면 거의 볼 수 없어. 하지만 리메이크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인데 비교하면 매우 별로예요. 세 형제를 두 형제로 바꾼 것과 삼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배우들의 연기력은 다른 한국 드라마에 비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자오유팅의 못생기고 무너진 얼굴이 아니었다면 장츠뻥은 어떻게 연기하나요? 원작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녀가 연기를 보여주고 있을 때 누가 돈을 빚졌는지 모르는 표정이 짜증나요.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요. 다음은 나의 아저씨를 몰래 시청한 중국 반응입니다. 할머니가 그랬잖아. 참 좋은 인연이다. 귀한 인연이고 꼭 보답해야 해라고. 이 순간 함께 모여있는 우리도 인연이야. 너희가 안녕하길 빌게. 지금까지 들어본 최고의 말이다.
진심으로 나의 아저씨 좋다.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보고 이해했다. 40살의 중년 아저씨와 20살의 공경에 처한 소녀가 서로 치유하는 힐링 스토리라는 것.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 BGM이 좋다. 남녀 주인공이 좋다. 아, 여름이 왔네. 드라마 제목 보고 처음엔 로리타 소재인 줄 알았다. 근데 절대 아니었어. 시작부터 중간까지 너무 슬펐어. 너무 마음 아팠고 여주와 아저씨가 천천히 서로를 치유해주는 게 좋았어. 맞다. 나 역시 같이 치유됐어. 러브라인이 없지만 그 감정은 그대로 있어. 그런 건 사랑이 아니겠지만. 아저씨가 웃으니 너무 따뜻하다. 아이유를 위한, 감독을 위한, 고독한 영혼을 위한 동화.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근데 너무 재밌어. 매회를 눈물 흘리면서 봤다. 직장, 가족, 친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다. 슬픔이 치유되는, 정말로 눈물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굉장히 슬프지만 따뜻하다. 아이유 이번에 연기 너무 잘했다. 개인적으로 최고의 한국 드라마. 모든 사람의 고독은 다 극치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모두 행복해야 해. 지은이의 연기에 만점을. 800번은 울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보답이다. 별 10개는 없냐? 다 봤는데도 계속 마음속에 모든 스토리와 캐릭터가 살아있다. 마지막에 결말이 엉망이 아니라 좋았고 오히려 너무 슬펐어. 정말 진짜 최고다. 한드는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이 아니라 이미 미드의 수준을 넘어섰다. 예전에 이성균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아저씨는 정말로 따뜻하다. 이 드라마는 아이유도 지금까지 중에서 연기를 제일 잘한 듯 재밌어. 내가 너를 이해하게 됐을 때 너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됐다. 2018년에 본 드라마 중 가장 재밌는 한국 드라마. 너무 슬펐어. 내가 연속으로 2회를 본 한국 드라마는 진짜 처음이었다. 심지어 계속 보고 싶은데 참았다. 완벽한 결말이었고 매우 슬픈 드라마가 오히려 치유가 되었다. 아저씨라는 역할 너무 좋았다.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드라마. 한두 중 용두사미가 아닌 드라마 중 하나. 이 드라마 진짜 좋아. 정말로 진짜로. 라이브보다 재밌다. 이틀 만에 밤새서 한 번에 다 봤다. 진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드라마. 삶이란 이렇게 희망이 가득한 것이겠지요. 매우 힐링되는 한국 드라마. 극중 인물을 통해서 한국의 낮은 계층 사람들의 세상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다. 그냥 아이돌 드라마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 중 최고. 사람은 자신을 치유할 힘이 있어. 이 드라마 각본 진짜 최고다. 이지은 연기 진짜 많이 늘었다. 아마도 요 몇 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한국 드라마. 이승균 목소리가 이 드라마의 절대적으로 장점이야. OST 장난 아님. 완전 힐링돼. 당신들이 있었기에 2018년 우리는 정말 진기한 인생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1등이에요.
스토리가 진짜 세밀하고 정감이 풍부하다. 주요 인물들이 진짜 완전 명품이다. 진짜 잘 찍었다. 요즘 한드는 진짜 다르네. 이 드라마를 밥 잘 사주는 멋진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 듯. 이 드라마는 굉장히 나를 이끄는 것 같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감동적이고 슬픈 부분, 눈물 흘리는 부분이 다 있다. 나는 굉장히 좋다. 마지막에 번역 없는 원판 한국어로 봤는데 못 알아들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렸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진짜 행복했어. 결국 중국인들의 속마음은 평가 댓글에서 보이는데 그 댓글 반응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젠장, 방송 내 유일한 신쿵 이중기 때문에 별 5개. 이중기의 연기는 정말 최고. 이류 드라마에 인류 연기력이 쓰인다는 게 안타깝다. 현재 이하를 보면 전개가 빠르고 매끄럽고 아이유가 정말 예쁘고 우는 장면이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 흘리는 눈빛이 너무 보호해주고 싶다. 이중기의 연기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다. 매 순간이 연기력인 이중기의 인상을 확 뒤집는 드라마. 40에서 50부작이 많은 드라마치고는 총 20부작이라는 게 의외네요. 후속작도 기대가 됩니다. 중국판과는 다른 맛을 가진 이야기. 지금까지는 멋져 보인다. 이중기의 연기는 최고. 진짜 한국 배우들은 다 잘생겼다. 이 대본은 인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플롯은 무시되어야 하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중기의 연기력에 만점을. 시나리오 작가에게 똥을 던지고 모든 별점은 남자 주인공에게 줘. 너무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읽고 다시 보니 이 드라마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기의 연기력은 하늘을 찌르고 아직은 강하늘과 아이유의 갭이 있지만 완벽하게 자질이 있고 빛나는 곳도 많다. 스토리도 역사적 사실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나저나 고려의 역사를 배웠다. 내 생각에는 국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지만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외모와 연기력은 모두 최강이다. 플롯 적응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10회가 더 좋아요. 아이유 너무 예뻐요. 솔직히 국내판보다 이 버전이 100배 더 좋아. 최근에 다시 봤는데 주인공들이 다들 너무 잘생겼어.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너무 흥미롭고 최고의 스토리라인과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본과 대사조차도 매혹적이었고 각 대화는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아름답게 완성되고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한 드라마. 1위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좋아했습니다. 깊고 감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주연들의 연기력에 빛을 발했습니다. 대박, 이 드라마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고 처음 20분부터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입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순간도 그만 보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예,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이중기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그는 항상 탄탄한 연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의 캐릭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정말 솔직해지자.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중국 버전과 한국 버전을 비교할 수 있을까? 촬영, 연기, 비주얼이 한국이 단연 위인데 양심 없이 평점 테러는 하지 말자.
아름다운 풍경, 주연, 출연진, 스태프, 잘 짜여진 대본이 있고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극이다. 사왕자 왕소의 눈빛이 너무 좋다. 분노, 사랑, 애틋함, 배고픔, 슬픔, 무력감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며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역사 드라마입니다. 캐릭터는 매우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놀라운 역할을 묘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꽤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왕소 역의 이준기와 혜수 역의 아유의 케미가 좋고 그들은 서로 너무 좋습니다. 아이유와 이준기의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 가족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꼭 봐야 합니다. 한국 배우들은 실감나는 연기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인공인 혜수와 왕소다. 말 그대로 혜수는 내가 본 여주인공 중 가장 강한 여주인공이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에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제 친구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번 울었다고 했습니다.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폭삭 소가스타에서 중국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특히 배울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거리는 감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두 번째, 고통을 표현하지 말고 고통을 초월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드라마가 아닌 의미를 표현합니다. 중국에는 실제 시나리오 작가가 없으며 모두 소설 IP에서 각색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울었어요. 모든 소녀는 언제나 테이블을 뒤집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어른들의 눈물은 언제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을 다시 겪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유와 박보검 정말 신의 조합이네요. 울어서 눈이 부어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최고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드라마를 여러분께 추천하고 여러분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너무 울어서 한 달 눈물 할당량을 다 써버렸고 심지어 한도 초과까지 됐어요. 우리 소녀들이 점점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가장 달콤한 한국 드라마는 아이유가 선사했다. 시대의 발전과 경제적 진보는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세계의 다른 시대의 여성들 간의 장거리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 여성들이 겪은 공경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좋은 드라마의 본질은 숨쉬고 말할 수 있는 문학적 텍스트입니다. 왜 폭삭 소가스타는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키는가? 그 속에서 나는 동아시아의 과거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분명히 볼 수 있었지만 다른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에 의해 완벽하게 보상받고 포용되었습니다. 나는 가족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나만의 새로운 안식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 속 여성들이 손을 잡고 형성하는 동심원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시대적 의식의 한계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 지역을 초월하는 사랑과 지지도 있습니다. 폭삭 소가스타는 마치 긴 자유시와 같아서 시간의 원을 그려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넘나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는 시로 인생의 장을 완성했고 화면 밖에 우리는 눈물로 울림 있는 각주를 완성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삶을 살면서 어떤 눈물은 우리를 끝없이 고통과 혼란 속으로 흐르게 하지만 어떤 눈물은 사람을 부드럽고 괴로운 기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런 다음 부드러운 힘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마음이 텅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 쓴 것처럼 마치 여운이 한 겹 쌓인 듯 부드럽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한국 드라마 폭삭 소가스타에서 제주도의 파도는 자연 경광일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에서 땅으로 그리고 하늘로 세대를 거쳐온 여성들의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간 개인적인 투쟁일 뿐만 아니라 육체와 피로 계급의 천장을 깨려고 애쓰는 하층 계급 집단의 집단적 우화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에서 금명의 밥상을 뒤집는 것으로 그리고 금명의 주체적 선택으로 폭삭 속았다는 하층 계급 여성이 사회 계층으로 벗어나는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4대에 걸친 여성들과 사랑을 통해 맺어진 유대감을 다룹니다. 매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흔들릴 때까지 울었습니다. 동아시아 서사는 거대한 집단 서사입니다. 발에 족쇄가 채워진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부러워지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이 더 넓은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스스로 새로운 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가 그것을 다듬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장인이 다듬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더 넓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깊은 사고와 탐구입니다. 멀리서나마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흘린 눈물과 행복한 미소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증오를 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TV 시리즈도 나를 이렇게 깊이 감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한국 드라마는 국내 모든 시대극을 능가했습니다. 중국에도 부모의 사랑 등 훌륭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보니 이 드라마의 본질은 여전히 특권 계급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당시의 배경을 설명할 때 회피적인 태도를 취했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완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우리는 역사에 맞설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진짜 시대극을 만들 수 있을까? 시대는 변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 양관식 같은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룡보다는 적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최근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울 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줄거리, 배우, 음악, 카메라 워크, 특히 편집, 수많은 콜백까지 모두 조화로웠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본과의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어떤 장면이나 세부사항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언론이고 중국 반응이고 폭삭 속았다 이 드라마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폭삭 속았다는 이미 명작의 반열에 들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청되며 명작의 수식어를 계속 쌓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